제가 오래전에 유학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7번 대수술을 받고 어떻게 해서 살아났거든요. 재활치료하면서 다시 엑스레이를 뼈를 봤는데 그게 의학 재료로 보이지 않고 수흑화로 보인 거예요. 희한하게도. 내가 보면 삶과 죽음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보다 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엑스레이 필름으로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한기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임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작업실 상당히 좀 외진 곳에 계시네요. 네, 여기 가평인데 강가에 작업실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강가 주변으로 왔어요. 나는 자연이다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럼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 8년? 네. 그럼 선생님 작업실 좀 구경할 수 있어요? 예. 와, 여기 또 작업실은 이렇게 또 천정이 높네요. 예. 제가 예전에 설치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작업실을 만들 때 좀 천장을 좀 높여야 됐다는 생각해서 했는데 최근에는 지금 평면 작업 중심으로 평면 작업 하고 위주로? 있습니다. 네. 입체는 거의 안 하고요. 그러신가요? 네. 그럼 어떤 작업인지 좀 보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얼마 전에 오메 갤러리 전시 끝나고 여기다 몇 점을 걸어놨습니다. 혹시 이게 자개 아닌가요? 예, 바탕에 깔린 오브제가 액선 필름하고 자개가 이제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밑바탕에는 또 이제 아크릴 채색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덮어지는데 제가 자개를 사용한 지가 별로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이제 액선 필름으로만 이제 라이트 작업을 할 때 밑바탕에는 거의 블랙톤이 많이 깔렸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조명이 비춰지면서 자개 같다는 느낌이 들고 제가 전통적인 이런 이미지를 또 차용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면으로 오면서 아예 자개를 붙여보자 라는 생각에 그런 감정을 갖고 작업을 진행하게 된 거죠. 지금 이게 엑스레이 액선 필름이고 렌트겐 필름이라고도 하고요. 렌트겐. 렌트겐은 이제 독일의 이제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이제 렌트겐 필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한 예전에 병원 가면 이렇게 약간 흉부 찍고 이렇게 하면 소위 말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딱 들고자 하는 필름 효과로 딱 우리 옛날 종합병원 보면 그런 필름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도 약간 라이트 박스에 따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비춰주는 거. 네네. 여기에 이 전신 모든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얼굴뼈라든지 가슴뼈, 다리뼈, 손뼈. 요건 보니까 약간 이빨 치과에서 예. 받은 거고, 요거는 이제 갈비뼈. 요런 건 내장. 내장. 예. 그럼 이거는 다 작가님 그거 하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거 양이 그걸 축적을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들이 촬영했던 폐기된 필름들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작업을 하니까 이런 거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의 영업 사원이 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 사실 재료 자체를 구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려운 재료를 이렇게 활용하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미술을 할 때 제일 개인적인 것이 창조적인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이것이 제일 개인적인 것은 제가 이제 예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나가지고 상대방 운전자는 그 자리에 즉사하고 저는 어쨌든 살았는데 반이 다 이제 골절이 많이 됐어요. 복합골절이라고 하는데 뼈가 다 으스러졌죠. 예. 그래서 팔부터 해서 엉덩이, 그 무릎, 발목까지 그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1년간 그렇게 있다가 퇴원을 해가지고 미술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참 고민하다가 어느 날 병원에서 또 이제 재활치료 때문에 이제 갔는데 그때 액선을 다시 봤어요, 병원에서. 근데 그때는 그게 하나의 의학 재료로 보이질 않고 하나의 이게 미술 재료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묵화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영감을 받고 거기서 액선이 미술 재료가 되겠구나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의 단계가 된 거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액슨 필름은 작가님 본인의 어떤 그. 네네, 그렇죠. 액선 필름을 보고 저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로서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지금 이렇게 자연물에서 이런 식물들은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 피고 색사투리 피잖아요. 네네. 그것을 보고 생명의 어떤 위대함을 느꼈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이게 작품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자연 현상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삶의 의지를 갖다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싶어서 이런 이미지를 차용한 거네요. 네네.
제가 이제 동양화를 전공하다 보니까 자연 산수 또는 어떤 민화, 화조 그런 이미지를 차용해서 작업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작가님이 얘기하는 그런 모든 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딱 보면 직관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잖아요. 죽어서 땅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곳에 다시 꽃이 피고 다시 또 새 생명이 돌아오고 그 동양사상은 윤회 사상으로 맞습니다. 있고. 네. 삶과 죽음을 여기서 공존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드러내면서도 항시 여기에는 그래서 자연의 이미지로 드러내는 것이 그 이유거든요. 안에는 이런 고통과 죽음이 있지만 겉은 이런 생명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이 밑에 있는 이런 풀들이 훨씬 더 강하게 오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삶과 죽음이나 어떤 부분들. 이 옆에 같은 작업 같은 경우는 뭐랄까 화려하다 할까? 이거는 제가 화조화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양식을 차용을 해서 이런 딱딱하고 건조하고 이런 죽음 같은 어떤 이런 액션 필름을 어떻게 생명적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에서 화조에서 나오는 이 밝음이라든지 이런 생명력 같은 것을 표현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서 이런 식의 발상을 가지고 작업을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명력이 피는 거잖아요. 예. 또 그리고 보니까 자연물도 있지만 이렇게 동물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분명 여기도 이제 이런 필름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보이지만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이렇게 좀 화려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좀 더 밝은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초기의 작품들은 되게 직관적이고 강하다, 세다, 어둡다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 되게 강하게 어필하다 보니까 이 필름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강하고 뼈들이 드러나는 것이 엄청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어떤 그 생활 속에 녹아있는 어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여유를 갖게 되고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화조화를 통해서 밝은 이미지로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님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거나 육체적으로도 좀 더 이제 예전보다 좀 더 나아진 거죠. 예전에는 상당히 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작업들은 금호미술관에서 첫 개인전하고 그 다음에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아트 스펙트럼이라는 전시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발표가 됐었거든요. 작품도 거의 4m, 3m 엄청 컸었고요. 약간 그때는 그런 거 아닐까요? 나는 살아있어. 이걸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작품을 하면서 못 모르게 뭔가 젊었을 때니까 거의 30대니까 뭔가 보여줘야 됐다는 그런 열정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여유도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자유로워지면서 조금 부드럽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간조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좀 작업하시는지 지금 여기 보니까 과정인 것 같은데. 밑에는 일단 채색이 들어가고 제가 이제 거기 이 작품에 알맞는 바탕을 칠해요. 채색화할 때처럼 칠하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자개를 라인을 쳐가지고 반복적으로 붙이는 작업으로 바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액션 필름을 다시 콜라주로 입히고 다시 자개로 다시 이제 그 위에다 또 첨가적으로 또 입히고 해서 맨 위에는 우레탄을 씌웁니다. 마감 처리. 우레탄을 씌워서 마감 처리를 하고.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데 이것도. 그래서 손이 많이 가죠. 제가 가지고 있는 미술의 개념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의 어떤 그런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한 어떤 노동력이 수반이 돼야 작품에도 뿌듯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시간적인 것들. 어느 정도 작가의 어떤 손때가 묻은 작업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 이 작품은 이 핑크색 바탕에 이제 액션 필름으로 이렇게 형태가 드러났는데 불을 켜면은 이제 아까 같이 평면 작업과 달리 액션 필름이 완전히 이제 투과가 돼서 극랄하게 드러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재료가 이렇게 비춰지려면 거의 대부분 아크릴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요거는 PC나 이런 그 아크릴이 아니고 요건 간판천이에요. 간판천이 저한테는 더 잘 맞고 또 무게도 가벼워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불이 켜지면 어떤 건가요? 느낌을 볼 수 있나요? 한번 볼까요? 야, 진짜 이 확실히 다르네요. 이제 이게 진짜 보이네. 화이트박스에 하니까 이 엑스레이 필름이 더 명확하게 보이네요. 선이 살아있는 생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이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것은 이런 액션선이 제대로 드러나야 작품에서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라이트를 켜고 전시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사실 이거가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말하는 그게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내용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이 작업을 오랫동안 하다가 채색 위에다가 자개를 붙이니까
새로운 회화가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 전시에서도 그걸 많이 느낀 것이 라이트 작업에 대한 색깔과 저기 평면 작업에 대한 색깔이 또 다르게 또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네. 자기 같은 경우도 예. 사실 원래 색깔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밑색이 좀 들어가야 빛도 산란되고. 예. 어떻게 보면 사실 같이 연관고리가 좀 있네요. 예, 있어요. 자개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전복이라든지 조개 이런 껍질에서 이제 채취를 하는 거고 맞아요. 자연물에서 네네. 이 액선 필름은 그 과학적인 어떤 그런 재료와 만남이 될 수 있는 거죠. 상반된 것들이 만나면서 궁합을 맞춰가는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거예요. 작가님의 작업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어떤 경험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작업들이 그냥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이 깊은 얘기를 우리가 좀 더 앉아가지고 네. 제가 작가님 얼굴도 좀 그리면서 얘기하면 좀 어떨까? 네, 좋습니다. 그 당시면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참 이제 뭔가 원기왕성하게 뭔가 할 때인데 그렇죠. 병원에 크게 사고 나서 입원해 있으니까 인간의 어떤 삶과 죽음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 거죠. 저는 이제 삶과 죽음의 기록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느꼈던 어떤 그 절규를